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리 공사 현장에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성을 잇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교각에 올려놓은 상판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10명이 50m 아래로 추락하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각에 올려져 있던 콘크리트보가 미끄러지듯 옆으로 기울더니 작업 중이던 파란색 보 설치 장비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오전 9시 49분쯤 천안시 입장면과 안성시 서운면 사이를 잇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건설 현장에서 교각보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보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10명이 50m 아래로 추락해 중국 국적 근로자 2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인부 6명은 골절과 마비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4시 21분에 발견되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붕괴 직전 교량 아래를 통과한 차량 블랙박스에도 상판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느닷없이 들려온 굉음에 인근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이 울렸으니까 팡 소리가 집이 그 발파 소리보다 더 많이 났어.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대형 재난 발생 시 내리는 조치인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구조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은 지난해 6월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말까지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개통 일정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번 사고는 런처라고 불리는 크레인을 이용해 빔을 교각 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 런처가 공사 진행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빔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는 경찰이 출입로를 통제한 가운데 50m 높이에서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보 등을 치우는 공사 차량만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인명구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지금은 도로 복구 작업과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런처라고 불리는 보호 설치 장비를 이용해 빔을 교각 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행선 빔 설치를 마친 뒤 다시 하행선 방향으로 런처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붕괴 당시 현장 작업자 10명 모두 콘크리트 보 위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8명은 상행선 안상 방향, 2명은 천안 방향에서 설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런처 공법은 교량 하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고가 교량이나 해상 교량 등 크레인 진입이 어려운 곳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와 경찰, 소방 등 4개 유관기관들은 런처가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이동하는 사이 설치 후 고정되지 않은 빔이 무너졌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현장 주변에 잔해물들이 치워지지 않은 데다 무너진 콘크리트 보 길이가 210m에 달해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내고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현장에서 TJB 전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 반 만에 재개됐지만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2, 3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십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산공단에서는 정전과 화재가 빈발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공장 굴뚝에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갑자기 멈추면서 못쓰게 된 석유 원료가 가스로 변하면서 불이 붙은 겁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LG화학과 롯데케미컬 공장에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전력 공급업체가 신규 설비를 기존 전기선로에 추가하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충남도와 업체 관계자들은 신규 설비 안에 기계 코드 오류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공급은 정오쯤 재개됐지만 생산 공정 점검을 거쳐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2, 3일이 걸려 업체당 수십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당시에도 LG화학과 롯데케미컬 등 3개 업체가 한전에 10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주택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던 주민들은 이딴 사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안하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두 회사가 저러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냄새도 나오고. 최근 석유화학 업종의 불황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두 회사는 갑작스런 정전 사태로 주가가 2, 4%가량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하늘양을 살해한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교사 명 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명 씨의 상태가 호전돼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아직 대면 조사를 받을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 씨의 회복 여부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이 건물 누수 문제로 3월까지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라는 대전시 공지와 달리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개보수가 필요해 내년 4월까지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범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전 용운국제수영장. 입구에 시설물 보수를 위해 3월 말까지 휴장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3월까지 임시 휴장한다는 공지 이후 정확한 재개장 시점과 원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활치료 겸해서 수영장을 이용했어요. 갑작스런 휴장으로 인해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언제 개장할지도 모르고. 용운국제수영장은 지난해 12월 외벽을 따라 누수가 발생하며 화장실과 지하주차장까지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정민안전진단 결과 묵은 콘크리트와 기초 슬래브 부분에서 일부 처짐이 조사됐고 수영장 바닥을 철거해 기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용운국제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물이 텅텅 비어있고 아래 타일이 20cm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휴장한다는 대전시 안내와 달리 당장 수영장 문을 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수영과 다이빙 종목을 치르기 위한 개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깊이를 20cm가량 더 파는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46억 원. 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21억 원으로 절반도 못 미칩니다. 올해 2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말 그대로 계획일 뿐 관련 예산이 계획대로 마련된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 4월에나 개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 물을 뺀 상태에서 보니까 그 경영풀에 좀 누수가 좀 발생이 됐고 집안이 좀 침해됐다 해가지고 보수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휴관 및 재개장 일정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의 첫 수혜지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전시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 지역 전략 사업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21%의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환경평가 1, 2등급지 0.306제곱킬로미터를 활용해 조성 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카카오와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본사가 대전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K뱅크를 시작으로 2017년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까지 잇따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파격 금융상품 등을 앞세워 수년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세 곳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3,413억 원, 총 가입자 수는 4,600만 명을 넘긴 상태. 최근 금융위원회가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관련 기업들의 경쟁이 뜨거운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컨소시엄 중 한 곳이 대전시와 손을 잡고 출범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으로 떠오른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 한국신용데이터가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위해 대전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한국소호은행은 본사와 핵심 금융 인프라를 대전에 설립하고 대전시는 이를 위해 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측은 지역 특화 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은행들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지역 금융의 확대, 그리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첨단 기술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아마도 새로운 은행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국소은행 설립 시 대전 본사에는 20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며 인터넷 전문은행 특성상 데이터 센터 등도 함께 들어설 전망입니다. 상호 금융기관인 신협중앙회를 제외하면 대전에 본사를 둔 첫 번째 은행이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에 직접 지원하고 특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충청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신청서를 받아 올 상반기 중 예비인가를 내릴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유인 전투기와 복합편대를 구성해 조종사의 감독 아래 정찰과 전자전, 공객 등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인 저피탄 무인편대기 기술 시범 1호기 출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2021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저피탄 무인편대기는 국내 유무인 복합항공체계의 첫 실증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 동구 미래세대 상생협의체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미래의 인구를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상생협의체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오덕성 우송대 총장, 김한성 동구청년 네트워크 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민간 위원이 인구 구조 대응과 보육 등 5개 분야에서 협의체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